오만과 편견 TV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 기사를 보다가 모두의 화장실과 관련된 보도를 보고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한 지자체에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여자 장애인 화장실에 일반 여성들이 같이 사용해야 되는 구조였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계단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이 접근이 좀 어렵고 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이거는 장애인 차별이다 시정해라 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좀 이걸 보고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의문은 그냥 그 화장실에 모두의 화장실 이렇게 붙이면 왜 안 되지? 그러니까요.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라 장애가 있건 없건 뭐 성별 정체성이 어떻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이게 모두의 화장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권위 결정문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비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비장애인 여자 화장실과 같이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원래 여 화장실이 있고 여 화장실 안에 장애인 칸이 있고 남성 장애인분이라면 그 여성 장애인 칸을 사용해야 되는 구조라는 것을 좀 문제 삼은 것이 아닐까, 그걸 기준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휠체어를 들지 않고 입장할 수 없는 구조라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그것만 봤다면 상관이 없는데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모두의 화장실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건 무슨 그래서 거죠? 약간 모순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점이 약간 모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법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인권위 결정문에는 그 법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법에도 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특성상 워낙 좀 좁은가 봐요. 진입로가.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외부로 나 있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다른 남성용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제 반론을 했고 그 지자체에서 심지어 2023년에 증축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놓고 계속 협의 중이다. 라는 의견까지 냈는데 전 너무 아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시정 권고를 냈다는 게 그건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아쉽다.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실법에도 어쩔 수 없이 남녀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예외적인 있는데,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두의 화장실을 논하고 있는 마당에 이건 또 차별이다, 장애인 차별이다라고 하면 기준이 다른가 봐요. 차별의 기준이 장애인한테 적용하는 차별과 그냥 일반인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이런 넌센스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노약자 배려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려석이 충분히 배려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손만 가지고 사실은 가방을 들고 가방을 들고 뭔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 흔들릴 때 뭔가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이 팔이 누군가에게 밖에 이제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 받지 않도록 약간 저는 약간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려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약자 배려석을 다 앉아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또 이제 자리를 양보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 앉기도 그렇고 또 그냥 비워두자니 조금 저는 이렇게 다쳐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 화장실이나 이럴 때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시정이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장애인에 대한, 그것만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조속히 시정해라 라는 것을 그 해당 그 관청에 공문으로 그냥 조용히 보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남녀의 장애인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모두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게 장애인 차별의 사유로 들어간다는 거 약간 의문이다. 그리고 이걸 굳이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랑 증축공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외부로 보도자료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용인가? 뭘까? 예, 이거 좀 약간 차별에 대한 개념에 너무 상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혼란스럽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딱 듣는, 일단 연변이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떠올랐던 게, 오만과 편견 초반에 분명히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뭐 단체들, 시민단체들, 기관들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고, 인권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권고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전혀 또 상황이 또 다른 상황으로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 사실 이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차별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차별이지만 이걸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또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죠. 또 거기에 시설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사실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은 그냥 전용해서 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 항목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법원에 갔을 때 어떤 판사님께서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 최종적인 결정기관은 국가인권회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주시면 이제 국가기관 전체가 혼란이 그렇죠.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혼란스러운 거죠.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인권위가 무슨 사법적인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떤 이제 인권위 결정에 법률적인 효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이런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정공고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러네요. 지자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시정공고가 나왔는데 이행할 수가 없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그럼 이행강제금을 맞아야 되는 좀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모순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댓글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어렵긴 하죠. 어렵죠. 이야기가 조금 몇 단계 설명을 어려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앞으로 이런 차별이나 혐오나 평등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법으로 만들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그 사인 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하나는 또 그 작년에 나온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법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이걸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일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이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정말 개인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한 두 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좀 법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벌써 이 차별에 대한 기준이 적용이 다르다면 이거는 그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국가 전체에 뭔가 권고가 가고 한다 그러면 국정 전반에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결정을 지어주는 거, 이건 차별이야?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인권위의 결정을 보니까 더더욱 의문이 들더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앞으로 저희도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심 없으셨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을 듣고 또 다른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